네, 한국수자원공사는 뭐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거 보시면 뭐 홍보 그런 영상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취준생분들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 중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여러분들이 꼭 픽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K-워터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기업 소개해드리면은 국민의 물복지, 국가의 물 안전을 향상시키고 물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물 전문 공기업입니다.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서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는 보니까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 비전 달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칭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여기 약칭은 수공 또는 수자공인데 또 우리 한국 수력원자력이 한국 그 수력원자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수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수원을 여기 오늘 말씀해주신 여기 한국수자원공사로 좀 헷갈리시는데 뭐 약칭으로 부른다기보다는 전체 풀네임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칭이 네. 굉장히 귀여운데요. 수공이라고 하니까 뭐 수고하라는 뜻의 수공?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네,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사실 뭐 못 해봤는데. 공기업의 인기라고 하면 뭐 입이 아프도록 설명해도 네네. 사실 입이 아플 정도인데 네. 네. 사실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준생들에게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기업 이미지도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또 무엇보다도 취준생분들한테는 많이 뽑아주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 채용 공고도 보니까 총 140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행정직도 31명, 그 다음에 기술직이 이제 나머지인데 행정직을 31명 뽑는다는 건 굉장히 좀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과분들, 그 다음에 이과분들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전국, 그러니까 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보니까 좀 체험형이랑 네네. 채용형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그 체험형 인턴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좀 합격을 한다면 이제 채용 연계형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사실 저는 제일 좋은 어떤 채용의 형태는 1차 면접을 통해서 일단 좀 뽑아놓고 그 다음에 해당 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기업도 여러분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서로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의 어떤 전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체험형 3개월, 채용형 1개월 다음에 정규직이죠. 그래서 체험형 인턴 3개월 근무 후에 신체 검사하고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채용형 인턴으로 1개월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 것 같고요. 나머지 채용형 인턴으로 이제 OJT라고 하죠. 그렇게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턴 근무 중에 근무 평가 결과가 만점의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서 합격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어떤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되게 어떤 퍼포먼스, 아웃풋을 되게 좀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 신입사원분이 오셔서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내시겠습니까? 물론 블라인드 채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거는 조직 생활에 조금 녹아들려고 하는 노력, 특히나 전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애티튜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저는 이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여러분들이 막연한 환상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공기관이니까 뭐 좀 편할 것 같다. 공공기관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기업도 여러분들에 대해 좀 제대로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업에 대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나랑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런 곳인 줄 알았는데 나랑 좀 안 맞는 곳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이탈되는 인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막 너무 잘해야겠다라는 부분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 조직에 내가 녹아들려고 하는 노력, 제일 중요한 것은 근태 관리 같은 게 되겠죠. 그다음에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태도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의 있게 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네. 근데 이게 인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혹시? 보통 여기에도 보니까 제 생각에는 네. 특별히 큰 문제가 없지 않는 한은 다 붙여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연적으로 좀 떨어져 나가는 인력해서 기업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한 80% 정도라고 네. 좀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사실 얼굴 그렇죠. 표정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런 네. 표정 관리만 잘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또
취준생들이 또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이니까 이게 순환근무 같은 게 있잖아요. 지역에. 네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순환 근무라든지 아니면 권역별 근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선발 단위에서 보면 입사 지원할 때 여러분들의 직렬과 권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공란에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공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선발 권역에서 정규직 전환 후 5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권역을 잘 선정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 쪽으로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조금 경쟁률이 낮다라고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도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퇴근을 하실 수 있는 권역을 조금 선택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크게 봤을 때 한강유역, 금강유역, 영섬유역,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이 있으니까 배치 지역이 옆에 나와 있죠. 네. 저런 것들을 보시고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저 여기서 네.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뭐 저랑 뭐 김규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네. 한국방송공사라는 데를 또 지원하고 그렇죠. 거기 보면 전국권 아나운서도 뽑지만 지역권 아나운서를 그렇죠. 뽑는데 네. 지역권 아나운서가 일단 지원해서 난 나중에 서울로 올라와야 되겠다 한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네. 거기도 물론 이제 5년의 제한이 있지만 네네. 근데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네네. 여기도 혹시 그런 게 뭐 제한이 있다든지 5년이라고 명시는 돼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동이 힘들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제가 수자원공사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정확한 네. 건 아닌데 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강유역, 금강유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여기는 네. 바로 그쪽 해당 권역 쪽에서의 물 관련된 관리를 하는 쪽이다. 즉 사업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잘 주셨는데 그럼 여기는 본사가 어딨냐? 헤드쿼터가 바로 신탄진로에 있습니다. 네. 헤드쿼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겠어요? 전체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영 지원이라든지 사업 지원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금강유역에서 근무를 했는데 뭐 잘했다거나 아니면 5년 이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본사 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사라고 오시는 걸 되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본사 가면 사실 윗사람도 많고 약간 눈치가 많이 보여서 그렇죠. 사업소가 편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질문 주신 관점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충분히 그러한 기회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입사 지원할 때부터 좀 지역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고요? 네, 여기를 보면 좀 자격 요건이 있는데 자격 요건이 좀 재밌어요. 보면은 어학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기준 700점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토익이 아닌 다른 어학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부침에 있으니까 그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뽑는 게 사실 뭐 1차, 2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첫 번째 서류 전형을 뭘로 보냐면 어학 점수로 봐요.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어학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익선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보통? 그러니까 거의 한 990을 받으셔야 안정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어학 점수와 기사 자격증 그 두 가지를 좀 갖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정권일 것 같아서 행정직이신 분들은 토익 점수가 좀 있다. 근데 내가 조금 높다. 뭐 인국공이나 어떤 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학 점수를 높게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블라인드죠. 블라인드 채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학교명 가리는 거는 알았는데 내가 근무했던 기업명도 가려야 되냐면 기업마다 다릅니다. 기업마다 다르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학교명, 학점, 주소 기재란 등이 없고 이메일 기재할 때도 이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근무하신 인턴이나 이런 쪽에 기업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좋을 것 같고요. 제 말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 여쭤보시면 돼요. 전화해서 네. 블라인드의 기업명은 블라인드 되어 있지 않은데 써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기업명이 나와 있으면 좀 유리하긴 하거든요. 네. 내가 연합뉴스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인턴을 했다가 좋지 뭐 Y 방송국에서 라기보다 훨씬 더 YTN인지 와닿잖아요. 알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 좋을 것 같고 아까 정규직 전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전환 심사 대상, 뭐 전환 결정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전환 면접이 AI 면접이 있습니다. AI 면접은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꼭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주로 합격하시는지 떨어지시는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